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어디에나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마냥 덮어놓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천하의 못된 시댁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전문대를 겨우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주변에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선주 씨는 사람이 참 성실해.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퇴근해서 힘들지 않아. 어차피 계약직이고 좋은 성과는 정규직들이 다 가져가는데. 왜? 남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선주 씨, 그냥 쉬엄쉬엄 해. 그러다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히히, 다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제 첫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나 봐요. 하긴 선주 씨, 성실하지, 거기다 착하고, 마음씨 곱고, 인성 훌륭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 선주 씨 말대로 인사평가 잘 받아서 꼭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두고 봐.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 청해 알겠지. 그럼 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참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곱게 쓰면 다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일하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요. 일을 마치고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대리님이 유독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되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고기 안 드시고 술만 드시던데 그러다 속 버려요. 고기랑 같이 드세요. 저는 불판 위에 있던 고기를 집어 박 대리님 접시에 놔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던 박 대리님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빨개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박 대리님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려서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 떨려 죽겠다고요. 내가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선주 씨한테 제대로 용기 못 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아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평소 박 대리님과 이야기를 잘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얼굴 마주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 사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박 대리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듣고 싶었지만 때마침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면서 다들 나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죠. 그리고 인사와 함께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버스가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던 중 박 대리님이 제 옆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택시 타려고요. 오, 박 대리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참 차 끌고 오셨죠. 대리기사님 기다리시는 건가 봐요. 네, 뭐 겸사겸사 선주 씨는 택시 타고 가라는 거죠. 내가 술 안 마셨으면 데려다 줬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요. 뭐, 흥? 그럼 선주 씨 택시 타는 거 보고 갈게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여자 혼자 위험하잖아요. 안전하게 택시 번호판도 제가 사진으로 찍고요. 저는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택시 타고 친구랑 전화하면서 가도 되거든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리고 선주 씨, 나 술 마시고 취한 김에 용기 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맨정신에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네요. 저 사실 선조 씨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늘 밝고 예쁘게 웃어주는 선조 씨가 좋아요. 용기 내서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조 씨가 이런 제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만나보고 싶고요. 에이, 다뇽? 저는 박대리님의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남몰래 박대리님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말 한 번 잘 건네지 못하고 혼자 흘깃거리며 일하는 박대리님을 쳐다보곤 해찼었는데 이런 저를 박대리님도 좋아하고 있었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대리님은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할 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멋있고 외모도 호감 있게 생겨서 그런지 박 대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이런 저를 좋아하다니 기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저 사실 저도 박 대리님 좋아해요. 박 대리님은 모르시죠? 여직원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으신지.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선주 씨도 절 좋아한다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럼 됐어요. 난 혹시라도 선주 씨가 날 싫어해서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에 착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이라니 참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서로의 마음 확인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요.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연애하게 된다니 이때 느꼈던 행복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직원들 몰래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듯 1년 정도 연애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그만 제가 덜컥 임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고백하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였으니 이참에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말씀드리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를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어디로 나왔다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오긴 했는데 뭐 지방에 있는 전문대, 아니 전문대 졸업한 사람도 은행에 취직이 되나? 당연히 안 되지. 전문대 졸이 무슨 수로 동생한테 듣기로는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맞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도 저를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계약직이지만 인사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예요. 서울권 4년제 대학 졸업한 우리 아들도 겨우 정규직 달았는데 전문대 나와서 무슨 수로 정규직을 달아? 콩도 야무지다. 야무져 엄마 말 좀 살살해. 여자친구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께 슬쩍 제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뒤 생각 없이 덜컥 임신하래. 얌전하지 못하게 여자가 돼서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니 괜히 아이 가져서 창창한 우리 아들 발목 잡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좋아서 같이 벌인 일인데 이렇게 임신해버린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아 잘 좀 보고 만났어야지.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아유, 정말 성에 안 차지만 덜컥 임신한 마당에 뭐. 어쩌겠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하는 거니까 혼수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알겠니? 참, 그나저나 내가 중요한 걸 안 물어볼 뻔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부모님은 장흥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뭐 농사? 아니, 요즘 누가 농사 짓고 살아? 촌동네에서 농사나 짓는 사돈이라니.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작아질 일이 전혀 아닌데, 이때는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움츠러들던지 임신해서 잘난 아들 앞길 막는다고 못마땅해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인사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견례를 하는 날이 다가왔고 양쪽 집안이 함께 식사하며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죠? 안 그래도 어찌 준비하면 좋을지 안사돈과 상의하려 했어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머, 그럼 제가 준비를 잘해왔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록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목록을 준비하셨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건네신 목록을 받아둔 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으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엄마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리고 목록을 살펴보시는 엄마를 따라 옆에서 슬쩍 보기만 해치시는데 뭐가 많이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보시기에 뭐가 많다 싶으시겠지만 다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대한 집안 사정 고려해서 선정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 되는 사위 얻으시려면 이 정도 돈은 들이셔야 하고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까운 상대죠.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허락하지만 며느리 능력이 우리 아들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목록으로 혼수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힘 닿는 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마음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림이나 육아 옆에서 알려주면서 가르칠게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했는데 우리 아들이 일하면서 돌보기 힘들 것 같고 잘 못 챙겨주겠죠? 아무래도 옆에서 누가 챙겨주면 도움되고 좋잖아요.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홀몸도 아닌데 옆에서 봐주시고 챙겨주신다고 하니 저희야 감사하죠. 우리 부부가 농사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잘 못 챙겨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돈께서 저 대신 엄마 역할 해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상견례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잘난 아들 너희에게 주는 거니 떠받들라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에게 뭐가 그리 지은 죄가 큰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쩔쩔매시는 우리 부모님, 저는 이 사이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고민되기까지 했죠. 이런 제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니 여자들은 결혼 앞두고 다들 싱숭생숭해진다며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어쩌겠냐고 하셨죠. 저도 아이를 생각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홀맘도 아닌데 무슨 신혼여행이냐며 아이 낳고 아무 때나 가도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옆에서 챙겨주신다는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니, 너는 밥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렇게 꾸물거려. 너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해봤어.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농사하느라 일도 없을 텐데 집에서 밥하는 거나 좀 가르치지. 어휴, 이러다가 밥 시간 다 지나서 겨우 밥 먹겠다. 능력도 없고 뭐도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어유 꼴 보기 싫어. 얼른 마무리하고 밥이나 차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홀몸도 아니니 아이 생각해서 일을 쉬라고 온 가족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었지만 아이 생각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휴직 신청을 하고 집에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작정한 듯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임신한 몸으로 온종일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종일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그러던 중 입덧이 시작되어 음식 준비를 못하게 되자 어머니께서는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대놓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거기다 옆에서 신우까지 합세해서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밥 먹어라. 아이고,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야. 상전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이렇게 밥 차려서 가져다 주냐? 죄송해요.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누구는 임신하네. 반나 겨우 아이 가진 것 가지고 유세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금쪽 같은 우리 아들 춘 줄 아나? 그러게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어서 동생 꼬신 거 아냐? 임신도 일부러 하고 말이야. 우리 엄마만 고생하네. 온갖 잔소리를 다해서 가져다 주신 밥상 참 별거지 없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이 밥과 국, 김치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밥상이다. 싶겠지만 문제는 항상 식은 밥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신우에게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주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일부러 찬밥을 주시는 거구나라고요. 매번 잘하는 게 없다고 제 욕과 부모님 흉 보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먹는 거로 차별당하는 게 어찌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임신해서 더욱 서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어찌나 생각나고 보고 싶던지 저는 목소리라도 들을까 싶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을 터뜨렸죠. 제 사정을 들은 엄마도 속상해 하셨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결혼한 거 너무 후회돼. 아이고, 이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능력 있었으면 우리 딸 이런 대우 안 받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선주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결혼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지금은 아주 힘들고 서럽겠지만 조금만 버텨라. 아이 낳을 때까지만 지내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지금 내 시어머니는 며느리 잡으려고 기싸움 하는 걸 거야. 원래 시어머니란 게 그런 법이고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딸 마음 엄마가 잘 알아. 우리 딸은 결혼해서 시집살이 안 당했으면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덜컥 임신해서 누구 잘못 따질 것 없이 박서방이랑 너랑 똑같이 한 짓이니 어른으로서 감당하고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그래도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힘들고 속상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알겠지. 시집간 딸이 연락해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두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 없이 아이처럼 엄마에게 울면서 결혼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 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하시고 속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니 그저 죄스럽네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같이 저질러버린 일이니 책임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맞겠죠. 힘들지만 아이 낳을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힘들다며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바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속 좁고 착하신데 아직 좀 속상하고 뿔이 나서 괜히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고 그래도 나중에 아기 낳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때까지 자기가 좀 이해하고 기다려줘.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거 얼마 남지도 않잖아. 곧 있으면 애 낳을 거고 분가할 건데 뭐 이렇게 반응하는 남편에게 제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했을 때 받은 서름과 상처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다시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 하나 믿고 이 집에 시집 와서 사는데 절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니 저 홀로 소외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이 집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없구나. 생각되어서 아이 낳을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좋게 마음먹으며 태계에도 힘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막달이 되었고 예정일에 맞춰 아이를 낳았어요. 어여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아는 지인분들도 다녀가셨는데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자기야 어머님은 왜 안 오셔? 손녀 얼굴 궁금해 하시지 않아? 곧 조리원에서 나갈 건데 뭐 엄마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겠대. 당신도 그게 좋잖아. 괜히 우리 집 식구들 오면 신경 쓰여서 편히 있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손녀 보러 잠깐이라도 오시지. 다 자기 배려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말은 저렇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이미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고 하니 아들 가진 것도 아니면서 유세냐고 제게 뭐라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싫은 며느리인데 태어난 아이가 딸이니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무리 딸이어도 아들 핏줄인데 어쩜 저리 남처럼 생각할까 서운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와, 봤자 이래저래 또 뭐라고 막말 퍼부었을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게 괜히 미안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별말하지 않았어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아이와 함께 분가한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아이 보여드리고 오랜만에 같이 식사할 겸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에 가니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아이가 운이 되려 짜증을 팍 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아니, 애가 기찬통을 삶아 먹었나? 뭐 이렇게. 목청이 좋아. 그래,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제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지. 야,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얼른 달래서 재우든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게 아들 핏줄 낳은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할 소리인가요? 몸조리 잘해놨냐며 다정스레 묻는 건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본인 손녀 얼굴 한번 봐주실 줄 알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다 이렇다 보니 저는 시댁에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왕래를 덜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말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시댁에 갈 엄두가 안 났죠. 잠도 잘 못 자고 아이 보느라 밤페인이 된 저를 보고 남편은 주말이고 하니 자신이 대신 봐 주겠다며 낮에 좀 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볼 수 있겠어? 뭐 몇 시간 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괜찮으니까 좀 쉬어. 그동안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잖아. 고마워. 그럼 나 이왕 쉬는 거 잠깐 친정에 좀 다녀와도 돼?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 가서 장모님 보고. 와. 아니면은 이참에 저녁도 먹고 오던지. 저녁까지 그래도 돼? 고마워. 정말 자기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쉬고 싶을 텐데. 그럼 나 오늘만 엄마 집에서 좀 쉬다 올게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나 다녀올게. 저는 남편의 배려 덕분에 서둘러 준비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엄마가 해주신 정성 가득한 따뜻한 밥도 먹었습니다. 어찌나 행복하고 편하던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가 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배웅해 주시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싸주셨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아이 보느라 정신없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알겠지? 고마워. 엄마 다음에 또 엄마 보러 올게. 연락도 자주 하고 고맙기는 엄마가 가까운 데 살지 못하고 자주 못 챙겨줘서 미안하기만 하지.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전복 좀 보냈어. 전복 언제 보내는데 그 비싼 걸 뭐하러 엄마랑 아빠 드시지. 아유, 우린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가 돼서 우리 딸 몸조리 하는 것도 못 도와주고 옆에서 잘 못 챙겨주는 게 마음 쓰여서. 그래, 우리 딸 먹일 거라고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귀한 놈으로만 골라보낸 거니까. 챙겨 먹어. 오늘 넣을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건데 오는 줄 모르고 아침에 집으로 보냈네. 아마 집에 가면 와 있을 거야. 가서 박서방이랑 같이 만나게 먹어 알겠지. 퍼주고 또 퍼줘도 항상 뭐가 그리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은 늘 이런가 봅니다. 자식 가진 엄마가 되어 보니 우리 엄마에게 어찌나 감사하고 죄송하던지 흘러나오는 울음을 겨우 참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보러 올지 모르는 친정집을 보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계속 엄마 생각이 나서 우울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혼자 아이 봤을 남편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가 없더군요. 어디 갔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시댁에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 보느라 힘들어서 어머니께 도움받고자 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더 있을 거라며 오라고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또 도착해 보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늦은 저녁을 먹고 배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왔어요. 저녁 이제 드셨나 보네요. 자기 왔어. 애가 잘 앉아서 겨우 재우느라 이제 막 저녁 먹었어. 야, 전복 맛있더라. 전복. 집에 전복 왔더라고.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 맞지? 아니, 장모님, 어디서 이런 맛있는 전복을 구하셨대. 전복 진짜 맛있더라. 순간 엄마가 보내준 전복이란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딸 생각해서 보내주신 전복을 왜 여기서 먹었나? 의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식탁을 살펴보니 전복은 보이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날 생각해서 몸보신하라고 보내주신 거래. 나도 오늘 엄마 집에 갔다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 아니, 애 보고 있는데 슬슬 혼자 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엄마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고 막 준비하는데 택배가 왔더라고. 보낸 주소가 장모님 댁이길래 장모님이 보내셨다고 했어. 이 귀한 전복 혼자 먹기 그렇고 난 요리할 줄 모르니까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그래, 잘했네. 근데 다 먹은 거야. 내 것은 남겨놨지. 눈으로 대충 살펴봐도 전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남겨놨겠지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전부 글쎄 너무 맛있어서 다 먹은 것 같은데 엄마 남은 건 좀 있어. 있기는 남아 있을 리가 있어. 몇 개 없는 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왕 보내줄 거면 좀 넉넉하게 보내주던가.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고작 몇 개 틱 보낸다니. 그리고 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봐준다고 해도 그렇지.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 애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하는 것보다 그깟 애 좀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쉬는 얘가 뭔 전복을 먹냐? 밖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 전복 먹고 몸보신해야지. 그리고 너 마침 잘 왔다. 이거 얼른 치우고 설거지도 해라. 좀 자기야. 내가 장모님한테는 자기랑 맛있게 먹었다고 연락해 놓을 테니까 자기도 대충 맞춰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지, 자기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우리 체면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전복 좀 더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어디서 사신 건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더라. 나 이렇게 맛있고. 싱싱한 전복 처음 먹어봐. 기왕 보내주실 거면 조금 더 보내주시지. 다음에 또 먹으면 좋은데 아쉽다 뒤집히는 내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 귀한 전복을 우리 엄마 어떤 마음으로 보낸 건데 별거 아닌 취급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방관하고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 때문에 꾹 참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미쳤는지 이성을 잃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갔고 배불러 이에 낀 전복을 빼며 짭짤거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그대로 한 대 쳐버렸어요. 갑자기 뺨을 맞은 남편은 토끼 눈이 되어 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뭐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잘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니?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해. 아니, 한 대는 부족하지. 뺨을 한 대 때린 것도 분이 안 풀린 저는 한 대 더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밀치며 난리쳤어요. 이 미친년 어디 감히 손찌검이야. 네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디 뺨을 때리고 있어. 그것도 하늘 같은 남편을 너 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잡냐. 이 못된 것이 아주 능력도 빽도 없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할 거 아냐. 제 주제 생각 못하고 결혼해 줬더니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마음 같아선 어머니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 입 다무세요. 왜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잘 있다가 사람 뺨을 치질 않나. 우리 엄마한테 막말 퍼붓질 않나. 정말 너 미쳤어. 당장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절대 못해. 지금까지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욕한 건 말 안 하고 내가 딱 한 번 막말했다고 사과하라고.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네 남편이고 우리 딸의 아빠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으면서 겨우 이까짓 일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넌 그동안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방관자 새끼야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전복이야. 그걸 왜 네가 다 처먹냐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악수고 소리 지르며 욕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 얘 봐라. 얘 이거 성깔 있네. 너 그동안 성질지기고 착한 척 우리 속이고 산 거니 속인 적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얘 이러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제가 쌓인 게 터진 거겠죠. 저도 성질 있어요. 화나면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참고 가만히 꼭 있었냐고요? 뱃속에 있는 우리 딸 생각해서요. 이딴 남편 100번 1000번이고 갈아엎고 싶었지만 우리 딸 봐서 참은 거라고요. 어머니가 한 번만 절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저 이렇게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저 임신했을 때 사람 먹는 걸 얼마나 차별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엄마가 보내준 귀한 전복을 먹냐고요. 그리고 제발 우리 부모님 욕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뭔데 우리 부모님 욕을 해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아들은 뭐 얼마나 그리 잘나고 대단하냐고요. 본인 체면만 생각해서 장모님한테 말 맞춰서 거짓말 안 하는 사위 어머니 아들 아주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양심 없고 여자 임신시켜서 책임진다고 결혼만 했지 아내 힘들 때 눈길 한번 안 준 아들로 아주 잘 키우셨어요. 뭐,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냐? 그러니까 왜 사람 상처를 건드려요? 우리 엄마가 먹으라고 보내준 전복 배불리 먹어놓고 몰아 떠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집간 딸 가까이 살지 못해서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그 마음 꾹꾹 담아서 보내주신 전복이에요. 저한테는 아주 귀하고 값지다고요. 어머님도 딸 있잖아요. 딸 가진 사람 마음 그렇게 이해 못해요. 그래 그 마음 몰라서 먹었다. 그럼 최소한 맛이라도 좀 남겨두던가 아니면 잘 먹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얼마 한다고 많이 안 보내주고 아끼냐 같이 먹었다고 입 맞춰서 거짓말해라. 꼴랑 전복 가지고 그러냐면서 얼마나 거지 같은 말만 뱉었는데 어머님하고 이 사람 뱉은 쓰레기 같은 말 그동안 담아낸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아니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누가 보면 아주 엄청난 대역죄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겨우 전복죽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한테 예의 반 말아먹은 말 할 일이야. 네, 할 일입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예의 반 말아먹은 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보고 배울 게 이것밖에 없네요. 우서른이 아랫사람에게 차려야 할 예의도 있는 법인데 내가 무슨 이식종도 아니고 임신한 저를 얼마나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는데요. 그래도 저 꿋꿋하게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버렸네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내가 가정이라고 지켜본다고 그동안 용 쓴 내가 너무 불쌍하네요. 당신 정말 그만하네. 진짜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정도껏 하지 됐어.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하고 얼른 가. 엄마한테는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집에 가서 나랑 이야기 좀 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말로 다다다 따발총 쏘듯 말하는 절 보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절 데리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남은 한쪽 뺨을 더 때렸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너랑 더 이상 같이 집에 갈 이유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집은 나 혼자 갈 거니까 넌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좋아해주고 못 사는 네 엄마랑 여기서 오순도순 천년만년 행복하게 지내라고. 뭐, 너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쳐도 소용없어. 엄마가 용서 안 해주신다고 웃기고 있네. 너희 엄마 용서 따위를 내가 왜 바래야 하는데 정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할 건 어머님하고 너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나한테 뺨 2대 맞고 정신이 안 돌아와. 사리분벌 못해. 나 앞으로의 일 다 각오하고 한 짓이야. 앞으로 내 엄마랑 너 볼 생각 없다고.
뭐 자기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걸 이제 이해했니? 그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혼 생각도 없이 네 뺨 때리고 네 엄마한테 난리 쳤을까? 이렇게 눈치 없고 생각 없어서 나한테 맞고 이혼 당하는 거야. 알겠어. 난 애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넌 여기서 평생 살고 올 생각하지 말고 짐은 집 밖에 놔둘 테니까. 주워가든 알아서 버리든 마음대로 해. 내일날 박는 대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상담할 거고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뿐이야. 그동안 내가 받은 모욕감 치욕, 그리고 임산부에게 부하게 시킨 집안 노동 어머니께 위자료 소송 걸어드리죠. 둘이서 함께 머리 열심히 굴리세요. 그래봤자 증거는 넘쳐나고 이혼 유책 배우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그렇게 못돼 먹게 사시고요. 꼭 성에 차는 며느리 얻으세요. 그런데 올 여자가 있을까 싶어요. 저런 거랑 누가 산다고 제가 버린 쓰레기 잘 재활용해서 꼭 장가 다시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되어라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며 두드리더니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질질 짜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저러더니 지쳤는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또 남편이 찾아와서 애원할까봐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친정에 있는 걸 알았는지 찾아왔더군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대뜸 무릎부터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소중한 따님을 제가 잘 보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이 아내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엄마한테도 단단히 이야기해놔서 앞으로 아내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흑흑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딸한테 아빠는 있어야지. 아빠 엄마랑 떨어져서 살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 제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마음 돌려줘. 앞으로는 내가 당신 하라는 거 다 하고 여왕님처럼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우리 엄마랑 우리 집 식구들 보기 싫다고 하면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돼.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흑흑 부모님은 우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울고불고 질질 짜는 남편을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를 하던 중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혼 준비 마무리가 돼서 이제 남편에게 이혼장 보내면 그만인데 사람 마음이란 게 여러 가지 걸리더군요. 아빠 없이 이혼 가정으로 자라야 하는 딸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예정대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지 고민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게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